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리포트 김지연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적응하기가 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챙길 건 챙겨봐야죠. 오늘도 이번 주, 지난주 후반에 발간된 리포트들 가운데 몇 가지 챙겨볼 만한 것들 추려왔습니다. 오늘 총 5가지 리포트를 볼까 해요. 일단은 테마와 이슈에 대한 시각 정리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2가지 확인해 볼 거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담은 기업 분석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4번째 황제주 자리에 등극한 기업이죠. 효성중공업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리포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미국 히토류 공급망 강화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의견 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 최대 휘토류 광산인 마운틴 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MP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휘토류 생산 그리고 연구 자석 생산을 확실하게 좀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MP는 국방부 투자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연간 10,000톤 규모의 연구자석 생산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방부는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연구자석을 전량 구매하고 연구자석의 주 재료에 대해서도 고정 가격을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구자석이라는 건 자동차 또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첨단 무기, 또 컴퓨터, 의료 장비 등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가 쓰는 이 기기들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석에 필요한 히토류 그리고 연구자석 생산을 미국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해왔던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히토류 그리고 연구자석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서 이걸 대체로 들여오는 흐름이었고요. 그러하다 보니 미국에서의 생산에 크게 의존할 이유가 없어지는 해서 미국 내에서의 히토류와 연구자석 생산은 정체를 맡게 되는 흐름을 최근까지 보여왔던 바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자국 내에서 필요한 히토류 가운데 20%만 생산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수입 가운데에서도 70%가량을 중국에서 의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특히 연구자석, 히토류를 재련해서 연구자석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비재 그리고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연구자석, 히토류 중국의 수급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쥐고 있다 보니 이건 곧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강력한 지렛대로 이 히토류와 연구자석에 대한 수급권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논리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해서 실제 지난 4월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관련 생산에 문제가 좀 생겼던 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에서의 히토류 생산과 연구자석 생산을 늘려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해서 그 일환으로 MP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 같은 분위기는 MP에 대한 투자에만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관련 업체의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도 현재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 관련된 광산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게 김성근 애널리스트의 시각입니다.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USA 레어어스 그리고 그린란드의 히토류 채굴권을 갖고 있는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기업들 잠재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외에 히토류 관련 ETF인 레맥스 ETF를 통한 접근도 산업 전체를 본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맥스 ETF에는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30%가량 된다는 것 그리고 리튬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건 감안해야 한다는 것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 관세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 관세, 그 가운데에서도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시각을 담고 있는 역시 김성근 애널리스트의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입니다. 의약품 관세가 자극하는 인프라 수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부로 구리에 대해선 50% 관세를, 그리고 의약품 수입에 대해선 최고 200%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1년가량 줄 것이고, 관세율은 한 번에 팍 올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높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후에는 200%가량의, 최고 200%가량에 달할 수도 있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소식 이후에 제약사들은 일단은 수입을 늘려서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건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인데요. 미국 생산 시설과 관련해서 일라이릴리는 270억 달러 투자를 선언했고요. 로슈 역시도 미국 생산 시설과 이외 연구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는 관세라는 채찍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외 감세라는 당근도 함께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기업들은 이 생산시설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수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초에 통과된 감세안에 따르면 이제는 첫 해에 장비 구입을 전액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 과세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시설 확충에 나설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인 거죠. 이 생산시설 투자는 지금 이야기했던 제약기업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어서, 실제 농기계 기업 디어가 200억 달러, 그리고 식품기업 인 크래프트 하인즈가 30억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 모든 움직임이 결국은 미국의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관세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의 조합, 이건 결국 인프라 투자 수요를 미국 내에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수혜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 내 인프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PAVE, PAVE ETF에 관심 가져볼 것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2개 좀 볼까 하는데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발간을 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적정가치 도달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는 최근 경쟁사의 HBM3 12단 이 고객사 납품 지연 이슈로 업종 상승 모멘텀을 독식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상승분을 거의 다 혼자 가져가면서 빠르게 주가를 상승시켰던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정 주가의 예상보다 빠르게 안착했다라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시각인데요. 실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이전에 제시했었던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24만 4천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에 이 주가 상승 과정에서 30만 원대를 일시적으로 넘어서기도 했고, 현재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28만 원대, 29만 원대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시했던 적정 가격대는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ROE 기준에서 봤을 때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점차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ROE를 높이기 위한 투자 집행 역시도 HBM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익성과의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상향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적정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려면 HBM4E에서의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HBM4에서의 점유율은 초기 점유율은 80%대를 상회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26년 이후에는 경쟁사가 진입하면서 이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서 점유율은 60%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대할 게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연내 순현금 구간에 진입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인 환원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 안에서는 밸류를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딱 떨어지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9.8% 상회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현재 주가 언저리인 30만 원으로 좀 높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제목은 실망감도 이미 반영된 주가예요. 앞서 소개드렸던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보이죠.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죠. 이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반도체 사업 부문인 DS 부문의 이익이 기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북미 최대 GPU 제조사로 들어가는 HBM3 12단 납품도 3분기 이후로 미뤄졌고 또 HBM 시장 성장률은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낮을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실망한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주가는 이미 이 같은 실망감들을 반영했다라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의 시각인데요. 이런 시각을 강조하면서 투자 의견을 일단 매수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9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주 환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야기 드렸던 각종 실망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낮아지는 사이에 PB 기준 1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주가 수준 자체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낮아져 있다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일단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한다고 밝혔고요. 다만 목표가는 주가 순자산, 그러니까 이 PB 목표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1.2배로 낮춰, 그러니까 목표 밸류에이션을 좀 낮췄어요. 해서 기존 8만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낮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조현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이익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주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이죠. 연초 40만 원 내외에 머물렀던 주가가 4월 지나면서 전 고점을 뚫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위로 뻗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달 들어서는 주가가 결국 100만 원대를 넘어서 황제주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주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그럼에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아직은 낙관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피력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116% 성장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성중공업 기업가치의 핵심은 중공업 부문인데요. 이 중공업 부문의 영업이익 마진이 14%에 달할 걸로 봤고요.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고마진 지역인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와 있는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여기에 아직은 더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AI 패권 경쟁 강화 기조 속에서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중장기 사이클인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일단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제 미국 내 국산 고압 변압기 수입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 중장기 사이클 안에서 한국 기업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현주 애널리스트의 시각이고요. 미국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직접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의 6% 미만이라고 해요. 해서 관세로부터 받을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준 연도를 26년으로 25년에서 26년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밸류에이션 수준 역시도 높여 잡았습니다. PE 기준 18배에서 24배로 높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며 전력기기 업종 내 최선호주 탑픽 의견 줬고요. 목표가는 무려 103% 상향 조정했습니다. 122만 원 제시하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또 뒤늦게 몰아친 장마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이래저래 쉽지 않은 여름입니다. 올여름 아무쪼록 무난하게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